그 사실은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를 문제 제기하면은 요즘 세상이 이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제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왔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주총국이랑 사택이랑 20분 거리기 때문에 노동 환경이 좋아졌다. 주장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노동청이요? 네. 그런 식이에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학생들만 화가 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직장에서 요즘에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도 많지만 좀 부당하게 대우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보조금 받으려고 자진 퇴사 강요 거부하니까 퇴직금 못 주겠다라는 내용. 딱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요런 일이 요즘에 많다고 합니다. 요거를 취재한 이세준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출연.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사회부에서 종로구와 종로 라인과 중부 라인을 맡고 있는 7년차 이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라인 두 개를 맡고 있는 박영민보다 2배로 일을 잘하는. 오늘 여러분 영민이 이럴 거면 출연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만 2개 라인을 맡고 있어. 그러니까 그쵸. 고생이 많겠네요. 요즘에 그러면 어떤 주제를 요즘에 많이 취재하고 있습니까? 그 동네에서. 그 종로 라인은 주제가 좀 없는 게요. 온갖 집회가 맞아. 다 있어서 아. 노동도 했다가 정치 이슈도 했다가 요즘은 또 정광훈 목사 너무 싫어 진짜. 따라다니기도 했다가 이제 교회 쳐간다 그래서 따라갔다가 네. 내일도 또 가야 돼요.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그 뭐야 물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소화기 뿌리고 막. 소화기 뿌리고 그래서 그 왜 철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고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자유. 거기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네. 전현우 기자를 모시고 한번. 네, 그 우리 전현우 기자가 아주 취재했으니까 하고 한번. 있습니다. 이세용 기자 여러분 혹시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그 교도소 독방거래라는 아이템으로 나와가지고 예전에 한번 출연한 적 있습니다. 그 아이템. 재밌는 아이템. 그 아이템 아주 꿀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슬슬 잘 될 때쯤에 딱 탄력을 약간 이제 그때부터 슬슬 잘 되기 시작했어. 그때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그때 구독자가 몇 명쯤이었지 우리 그때 그거 한 10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는 1000명 1000명이 자부심 있었는데 장난 나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나요. 1000명 넘었다. 그렇게 자랑하고 막 네. 그래서 한 기천명 단위였던 것 같고 조회수는 기백 단위. 기획단이. 그래서 내가 꼬실 때 야 우리 1000명 넘었다고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요. 1년 반 사이 이렇게. 자, 이수정 기자 기사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1분 리포트 짧은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1분 리포트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회사로부터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회사 측은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A씨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A씨의 반발에 회사는 퇴사 방침을 철회하는가 싶더니 노골적으로 A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직원을 해고하면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자진 퇴사의 경우는 예외인데요. 일부 업체들이 이 점을 악용해서 스스로 회사를 나가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도 버티면 퇴직금을 무기로 직원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B씨는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고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 게 퇴직금이지 않냐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진 퇴사로 정정해 퇴직금을 받던지 아니면 그냥 실업급여만 받으라고 버텼습니다. 자진 퇴사 강요나 권고사직 뒤 퇴직금 미지급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준 게 그게 퇴직금 아닙니까? 라는 도둑놈. 이 뭔 개소리야! 나오셨어요. 네, 나오셨고요. 나오셨고요. 오늘도 네, 오늘도 나오셨고요. 이세준 기자의 기사에 댓글 중에 제일 공감 많은 거는 SEOJ 땡땡땡님이 네이버에다가 저런 쓰레기 같은 회사는 망해야 한다 말씀이었어요. 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는지 일단 댓글을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은 뉴스 땡땡땡님이 네이버에다가
요즘 같은 세상에 회사에서 저런 불법을 대놓고 한다고? 바로 신고할 텐데. 퇴직금은 어차피 퇴직연금에서 나가게 될 텐데 그걸 회사가 안 주려고 한다고? 자세히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 투성이야. 기사 자체가. 어? 이따위 출처도 없는 소설 같은 기사가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에서 나온다고? 아, 대한민국 다 됐나 보다. 기사 내용이 하나도 말이 안 된다. 이거 확인 똑바로 한 거냐 이거. 요런 지적이 있는데, 자,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시 한번 이승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사실은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를 문제 제기를 하면은 요즘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요런 제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왔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대로 제보가 일주일에 몇 건씩 와요. 지금 현재 일주일에 상황, 몇 건씩? 일주일에 몇 건씩 오는 상황이고. 계속 있구나.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만둔 사람이 지 발로 나가놓고 나 공고사직 당했다라고 거짓말한다는 건데 자진 퇴사를 입증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만뒀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는 사업주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사직서가 있잖아요. 사직서. 사직서가 없이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직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진 퇴사를 나간 거는 빼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속여서 말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자진 퇴사를 한 거면 사직서를 사직서가 제출해야 있기 된다.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쉽다. 그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쓰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버티고 싶고 그 직장에서 일단 다녀야 되니까 네. 안 쓰고 버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내 괴롭힘까지 왕따시키거나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 폭행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지만 직장 괴롭히라는 게 되게 일적으로 괴롭히고 그다음에 그 회사 문화에서 배제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게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뷰 내용에 좀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지금은 여기서 소개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힘드니까 자르고 싶어. 자르고 싶은데 이걸 내가 자르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권고사직이든 사실 권고사직은 그 사업주가 우리 회사가 어렵다 나가주겠니? 그래서 노동자가 나가겠습니다라는 게 권고사직이거든요. 해고는 이제 일방적인 해고인 거고. 근데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이런 게 있으면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전체 그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안 나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원금도 받고 애들도 자르면 난 두 배로 좋으니까. 그쵸. 네. 그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거는 고용 유지. 지금 있는 사람들의 고용을 유지를 하기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힘드니가 아니라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원금을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원금은 받고 싶고 애들도 자르고 싶은 거지. 그렇죠. 욕심쟁이 우후후 그런 거죠. 씨, 옛날 네. 사람. 까지 모르겠지만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권고사직을 시키건 해고라든지 간에 얘가 자발적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는 거지. 그죠. 근데 이런 코로나 시기에 누가 욕한 줄 알았어. 누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얘를 나가게 하려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다양하게. 어떻게 괴롭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모두 소개를 해주시죠. 뭐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강요가 기본적으로 좀 많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확인한 케이스로는 뭐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영세업체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겠죠. 뭐 우리도 작은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나겠지. 안 다녀봤겠지만 작은 회사는 굉장히 회사의 다양한 일들을 스스로 하거든요. 우린 청소 스스로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쵸. 회사에서 다 해주시고. 그렇죠. 근데 소기업 같은 데는 뭐 화장실 청소나 뭐 사무실 청소, 그다음에 뭐 주차장 관리, 뭐 비품 정리 이런 것들을 다 직원들이 하거든요. 작은 데는. 그래서 그런 당번이라는 게 다 규칙적으로 있는데. 당번.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진 당번의 규칙에서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는 거죠. 좀 부당하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보한 제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청소 당번이 아닌데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 당번을 준 거예요. 원래는 사무직 같은 분인데. 그죠. 원래는 이번 달 할 차례가 아닌데 저번 달에 했는데 또 시키는 경우죠.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싫겠다 진짜. 또 회식 같은 경우도 뭘 그 사람만 연락하지 않고 빼고 다 가는 거야. 땡큐. 그러니까 고마워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회식 가면은 싫다 이렇게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막상 또 식비라는 게 배제되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회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분들한테는 점심값 10,000원, 8,000원 이런 것들을 굳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술 먹고 막 이런 회식이라기보다는 뿐만이 아니라, 예, 그냥 그쵸. 점심을 먹는 것도 네. 그래서 점심으로 오니까 없는 거지. 그래서
다 어디 갔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밥 먹으러 왔는데 회식 아니 왔다고. 그럼 그건 직원 중에 아무도 이런 안 식으로. 알려줘요? 그거를 이제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나눠 카톡을 봤는데 이제 갔다 와서 몰랐어요. 뭐 같이 운전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지 없길래 몰랐네라든지 혹은 은근히. 이제 회식 주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연락 안 했어요. 라든지. 그러니까 좀 이상한 애라고 동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너무하네. 이 회사 정말 너무한다. 같이 문제제기 해주겠다라고까지 행동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하기는 어려운 거죠. 사실은. 공범들이네. 까지 말할 수 있는지는 좀 판단이 영역이 무기는 있지만 했네, 어쨌든. 네. 그런 분위기가 있죠. 네. 나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러고 무긴 했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적으로 보자면은 일을 아예 안 주진 않지만 내가 하지 않던 일을 준다든지 원래 내가 A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A라는 일을 안 주고 B라는 일을 주는 거예요. 난 B라는 일을 해본 적이 또 없는데 또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거서 이게 시킨 게 부당한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왜 시키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괴로움을 주는 거죠. 일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으로 네가 알아서 제 발로 나가 약간 네, 이런 느낌. 그래서 성과도 나가도록 잘 안 나게 될 거고 그러면.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업주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분들이 지원금은 받고 싶은데 애들이 자발적으로 안 나가고 내가 자르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저런 괴롭힘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는 오로지 노동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증거를 모아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아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개인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또 제가 보니까 증거라고 준 것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증거 효력이 없는 것들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정황만 알 수 그쵸. 있는 그러니까 증거가 아닌지도 잘 판단이 안 서고 일반인들은 그거를- 모르지 사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기자들이야 이런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걸 아니까 판단이 많이 되지만 해봤으니까. 그분도 사실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싸워서 나에게 돌아온 이득이라는 게 사실은 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상황에서는 이 회사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치. 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치. 그랬을 때는 그냥 그만두고 빨리 새 직장을 알아보는 게 더 이득이 있다 판단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 증거를 모으고 있으면 스스로 정말 자괴감도 많이 들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이거를 내가 그래도 부당함을 좀 알리고 이 직장에 좀 남고 싶고 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면 사실은 객관적인 그러니까 관리자와 나눴던 대화나 뭐 문자, 카톡, 음성 녹음 이런 것들이 효력 있고 이 아까 화장실 같은 분들은 당번표를 찍어서 다 보관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번 달 당번은 누구였고 이번 달 누구였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보관하고 계신 거죠. 이런 식의 자료는 사실 많을수록 좋아요. 회식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빠졌다라는 그런 정황을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으면은 이것도 직장의 괴롭힘이거든요. 회식에서 빼지는 것도.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왜 저 빼고 가셨어요라든지 그런 걸 해서 뭐라도 이제 답이 오는 거를 막 캡처해 놓는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러니까 누적분이 적극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야 뭐 없나 보다 이랬겠지만 그 직장 동료랑 나눈 걸 하더라도 이게 누적분이 쌓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이 사람만 빼뜨렸을까라는 생각이 들 몇 수 번이나 있을 만한 연속적으로. 네, 이게 뭐 정해진 횟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거는.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으면은 내가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그냥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자진 그러니까 퇴사 내가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시작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자진 퇴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실업급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진 퇴사일지라도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 부분 그래도 좀 부재가 굉장히 되는 중요하네요. 가해자한테 뭔가 법적인 페널티나-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영역으로 이제 고용청에 신고해서 그거를 이제 사업주 처벌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 영역인 건데 사실은 이분들은 실업급여를 가장 원하세요. 네, 대부분. 난 어차피 실질적으로 뭐 이 회사 도움이 되는. 다닐 생각은 거의 뭐 예, 없지만 예. 그리고 처벌이라는 게 좀 힘든 게 이게 막 큰 단위의 조직적인 건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은근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요. 때문에 처벌이라 해봤자 벌금 수준이고 사실상 거의 힘들고. 인정받기가 쉽지 네네네. 그러니까 네이버에 VALR님은 갑질하는 증거를 어떻게 모으냐. 화장실 청소 더러우니까 시킬 수 있고 회식은 당연히 빼고 할 수도 있고 디자인 일감 없으니까 수정 업무로 남긴다고 하면 이 갑질 증거가 되냐. 그러니까 증거 모으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방금 말한 대로 하나하나를 다 구체적인 거 모으고 특히 관리자와의 나누는 이야기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좀 모으면 될 텐데 또 이게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우리
강병수 기자님 보십시오. 다음에 가을 좋아요님께서 스스로 퇴사토록 괴롭힘 당한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저희 가족이 있네요.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회사에서 그리 처리하면 어쩔 수 없다 뿐입니다. 또 오버마인드님께서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근데 고용노동부가 사실 이게 애매하니까 이게 진짜 뭐 경찰이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피해가 막 눈에 막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 이게 인정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가 봐요. 굉장히 다툼의 영역인 그 약간 물리적인 피해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자인 업무가 없어서 비일 업무 시킬 수 있는 거지 회사 입장에서 그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업무 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든지 또 청소 업무 시킬 수도 이런 상황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안상 보면 사실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되게 변명거리들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한 건데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해버렸을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고용노동청에서 그 작은 업체 이게 대부분 다 영세업체거든요. 이 작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뭐 압수수색을 벌일 것도 아니고 뭐 직원들 대상으로 뭐 얼마나 주변 직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했을 때는 아주 뚜렷한 증거 정말 녹음처럼 영상 촬영처럼 뚜렷한 증거 혹은 물리적인 폭행이라든지 가혹행위 같은 것들이 뚜렷하게 있지 않은 이상 이런 정황만으로는 사실은 좀 처벌까지 이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조사하기도 좀 힘든 게 현실인 게 맞습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장님들이 다 잘못하는 것처럼 뭐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 우리 정렬 기자 좀 읽어주십시오. OKU7땡땡땡 작작들 좀 해라. 사업주는 땅 파서 장사하냐. 사업이 어려워지면 직원들 정리를 하는 건 당연하지. 사업주가 빚내가면서 직원들 월급 주고 망할 때까지 버텨야 됨. 그러니까 뭐 이 말씀도 뭐 이해는 돼요. 워낙 지금 자영업 다 뭐 거의 지금 힘드신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뭐 전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해고를 하지 말든지 해고를 해서 내보내고 싶으면 뭐 지원금은 사실 포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사실 이세영 기자 취재하면서 약간 이 자영업자분들 입장은 좀 또 이렇게 약간 이런 입장이 사실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업체들이 어려운 건 맞고 아주 번창하면서 이루어지는 사실 않다고 봐야죠. 그리고 정말 직원들 월급 주기 너무 힘들어서 사업 운영하기 힘드니까 구조조정이 안 하고는 못 버티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고통을 분담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예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가 너무 힘들면 무급 휴직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그렇죠. 때 20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었으면은 70%에 달하는 무급 휴직을 줍니다. 그러니까 회사 나오지 말고 쉬면서 14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이 140만 원 중에 90%인 126만 원이죠.를 정부에서 내줍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14만 원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이 126만 원을 받더라도 14만 원이라는 지출이 나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기 임금의 70%밖에 못 받는 걸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서로 좀 이렇게 이 정도는 좀 감내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가는 게 필요한데 사실 정부도 그러라고 이제 이거를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해고를 해버리면은 사실은 이 모든 코로나 상황에서의 고통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야죠,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참 사업주분들이 뭐 이러다가 회사 망하면 다른 뭐 우리 식구들은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떡하냐 이런 말씀도 하셔서 참 뭐랄까 우리 같이 직장을 그냥 다니는 입장보다 더 절박하실 거예요. 아마 그쵸. 업주분들도 아마 얼마나 절박하시면 그러실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게다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노동자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기정 기자 여기 트위터 댓글 읽어주십시오. 트위터에서 스톰님이 기사처럼 허위 사실로 직원 내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한 달만 매출이 급감해도 휘청하는 작은 회사들은 어떻게든 직원 안 내보내려고 안달인데 자기 실업급여 받으려고 허위 사실 주장하는 퇴사자도 있습니다. 그 뭐 어디든 어디든 어떤 분들이든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있겠죠. 이게 뭐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선한 건 아니니까 이걸 또 악용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 이런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세준 기자 리포트를 할 정도잖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양비론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이제 정부는 심판을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노동청의 오랜 관행과 문화는 노동자에게 그리 친화적이지 않아요. 그 노동청의 그러니까 또 제가 겪은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 제주 발령 때문에 노동청에 갔었잖아요. 근데 제가 졌어요 그때. 이거는 제 판결 그 우리 법원에서 진행한 뭐 본안이랑 가처분을 이겨서 그 묻혔는데 그게 제 졌어요.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근데 사측의 논리는 제가 그때 제주에 발령 받았잖아요. 제가 그때 경인센터 소속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2시간 걸리는데 제주에 갔으면 제주 총국이랑 사택이랑 20분 거리기 때문에 노동 환경이 좋아졌다 주장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노동청이요? 네. 그런 식이에요. 제가 겪은 일이라 너무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여기에 부합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던 그런 분들이 기댈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직장 괴롭힘도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제도화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을 구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음 댓글 정연욱 기자가 좀 읽으시죠. 다음에 주인공님이 정부는 제발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그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 좀 제대로 해라. 이러니 세금만 펑펑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요? 지원은 해주는데 정작 제대로 지원받은 이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이수준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지원금의 취지, 고통분담이라는 취지를 좀 그 취지에 안 맞으면 사실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려면 사실 이게 또 뭐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요런 거를 좀 이렇게 잘 하려면 뭐 대책이 있나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네. 담고 싶었는데 보도에 네, 리포트에. 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일단은 사실은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할 만큼의 여력이 조금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힘들어진 상황이라서 이 지원금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내가 잘못 쓰고 있는 거야 이게 대세고 이런 것들을 다 뺏어야겠어라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워낙에 정말 아사직전인 업체들 많기 때문에. 진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드러내기 전에는 좀 노동청에서 선제적으로 이 작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하나 결국 어떤 이유로 그만뒀냐는 싸움인 건데 지금 현행 제도를 보면은 그 입력은 고용주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친구가 공고사직을 했다, 해고를 했다, 자진퇴사를 했다가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입력한 거를 보고 노동자가 나 자진퇴사한 거 아닌데? 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고치는 과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고용노동청에서 이런 부분에서 업체 대상으로 이런 게 없는지 그럴 때만이라도 이렇게 좀 이견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좀 조사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대부분 그만두신 분들은 이제 이런 절차가 있는 것도 잘 모르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전문가분들 일단 이런 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는 그거 것도 어디서 좀 확인할 수 알려달라. 있어요? 어디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청 하면 되죠. 고용노동지원청에 자문 받아도 되는 부분이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단체 분들이나 이런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 입력을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자가 하게끔 하자. 본인의 이직 사유에 대해서 내가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왜냐면은 입력하는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랬을 때 안 맞는 게 있으면은 그 고용주가 얘 사직서 냈는데? 라고 입증하면 되죠. 되니까 이게 훨씬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참 당연한 얘기인데요. 정부에서는 네, 이걸 절대 반대하고 있죠. 왜요? 왜냐면은 실업급여가 남발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실업급여라는 비용이 꽤 크니까 이게 남발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사업주가 뭐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걸 또 찾아가지고 뭐 입증하겠냐 뭐 이런 사실 거예요. 입증이 누가 더 어렵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봤을 땐 사실은 사업주가 이 친구 자진퇴사했습니다. 이게 더 네. 사실상 이거 쉽거든요. 팔랑팔랑이니까. 고용 노동자 입장에서 그걸 본인이 입증하는 것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실업급여라는 건 어쨌든 고용보험,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생계 유지할 수 있게 다음 직장 걸 때까지 주는 보험인 건데 왜 그 보험을 신청한 내가 운영해오고 수혜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때 그 사업주가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논리적으로 틀렸죠.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지원금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이런 것까지 꼼수를 좀 쓰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보도한 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업주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5인 미만 사업장 보도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 보도도 그렇고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영세업체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 주는 사장들 많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들 월급이 다 적다. 그러니까 근데 그건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세업체가 운영하기 어려운 것도 많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그 사업주도 그렇게 지켜야 되고 노동자도 지켜야지, 이게 서로 윈윈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분들도 그 언젠가 직원이 필요한 건데, 그랬을 때는 좀 같이 좀 어려운 시기를 같이 좀 이렇게 이겨나가는 게 필요하지. 어느 한쪽을 좀 이렇게 몰아줘서 책임을, 고통을 전가하는 거는 좀 자제하고 좀 네.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고용노동부가 행정부 중에 예외적으로 조사권이 있는 부처거든요. 우리 파업때 다 겪었잖아요. 뭐 MBC 또 사장 맞아요. 막 소환하고 이런 거 하라고 그런 거 준 거죠. 고용노동부가 좀 더 저희 할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세준 기자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 네. 어땠습니까? 사실은 그 저번에는 워낙에 자극적인 교도소와 누가 봐도 팔릴 만한 재밌는 몰카와 돈 거래와 저희가 실제 거래를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또 나름 공인인 사람이 지금 현재 또 이렇게 되어 그 법정까지 쓰면서 실형까지 나온 그와 변해서 이런 부분 사실은 자극적이기보다는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하고 슬픈 얘기죠, 사실. 네, 그리고 근데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독방 거래 같은 경우는 남의 정말 얘기야. 특이한 네. 경우였다면 요거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맞아요. 일이거든요. 제일 잘하네.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또 앞으로도 이런 보도, 그리고 그 저희 지금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수정 기자 그 독방이 안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여기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으로도 요 관련 기사 계속 취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물가에 내놓은 갓난아이 같은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의 콩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오늘 저 이세중 기자처럼 대립계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 한 번 클릭으로 여러분도 4차 언론혁명의 주역이 되실 수 있다고요. 다음 방송도 기대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고생하셨습니다. 임팩트. 짧게 그냥 쭉. 쫙. 근데 이미 방송 분량이 차고 넘치지 않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기어 형 마음에 일도 없는데 찍으지 마. 아니. 들어먹을 리가 없어.